네, 자, 오늘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제목에 써놨는데, 오늘 뭐 이제 그 뭐예요. 지수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 얘기 좀 해드리고,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제 주식 관련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뉴스도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머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할 만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도 요즘에 크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불필요한 얘기들 아니면 부정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머리 아파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뭐 왼쪽이고 오른쪽이건 간에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에서 또 10억으로 또 낮춘다고 또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또 했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투세 또 이거 시행하는 거 아니야? 또 이 공포에 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금투세예요, 금투세. 근데 그거를 또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 제가 오늘 최대한 끄집어내서 저한테 주어진 이 40분 동안 얘기를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원래 가던 대로, 그죠? 원래 하던 대로 또 가던 대로 계속 열심히 투자하시라고. 네. 그걸 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종목 얘기는 뭐 조금만 할 것 같고요. 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끔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놈의 정권은 또 사람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죠. 코스피 지수 5천까지 뭐 5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온갖 규제들을 또 다 갖고 옵니다. 저는 이런 거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하고서 이제 코스피 5천 간다고 저 얘기했던 건데,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 네. 자, 일단 이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6천억 이상 또 순매수를 했죠.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변동성이 없으니까 미국 증시 넘어가도록 하고,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대주주 그 요건이 5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다 이랬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뭐 10억으로 또 낮춘다는 거예요, 이제. 10억으로. 요즘에 솔직히 10억이 돈입니까? 그죠? 네. 서울의 아파트 뭐 몇만 원 건 뭐 20억, 30억씩 하는데, 그죠? 물론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10억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또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아침에 또 주식시장이 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지수가 급락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0.5%. 네. 급락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2%까지 쭉 떨어지더군요. 저는 아침에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잘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지수가 아침에 급락을 하잖아요. 좀 빠지면은 어디에선가 막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막 올리죠.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처럼 아랫꼬리를 쭉 달면서 그래요. 7월 중순 이후로 진짜 무슨 젓가락처럼, 그죠? 그냥 왜 우리 컵라면 위에다가 딱 젓가락 이렇게 얹어놓지 않습니까? 뚜껑 열리지 말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횡보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악재들이 막, 악재는 해외에서 나온 악재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지금 나온 그 뉴스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급락하더니 또 바로 하고 올리더라고. 요즘에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니까 뭐 별 걱정도 안 했습니다. 또 그러다 말겠지 뭐.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주르르륵 떨어지다가 분차트를 보시죠. 5분봉인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요. 네, 쭉 떨어지더니 바로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요. 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처음 봅니다. 뭐 한두 번 이런 것도 거의 본 적이 별로 드문데 요즘에는 이게 일상이거든요. 역시 인위적으로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이건 100%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관세 협상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개판이잖아요. 오늘 이제 뭐 대주주 요건 완화한다부터 시작해서 금투세 2탄이냐 이 얘기 나오고 뭐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증시가 급락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왜? 이재명의 마음을 읽으면 되니까. 지금 최고 권력자니까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즐기시라고.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또 즐겨지지가 쉽게 즐기는 게 어렵죠. 그죠? 지금 아무튼 지수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특히 여기 고퍼스하고 인버스 쪽에 돈 넣어놓은 개미들이 지금 패닉이 왔을 거예요. 아니 왜 안 떨어져? 그죠? 왜 지수가 급락을 안 해?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고퍼스거든요. 요즘에 자주 보여드렸죠. 그죠?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져.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더 사고 있어요. 왜? 관세 협상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트럼프한테 관세 엄청 세게 맞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조만간 폭락 나올 것 같으니까 개미들이 이걸 더 사요. 지금 보이시죠? 미친듯이 사고 있어. 더 사고 있어. 포기 안 해.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테마주나 이런 거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불안하니까. 대신에 그거 아세요? 주식이 별로 안 떨어져요. 약간 떨어졌을 수는 있어. 조금? 근데 거의 안 떨어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사잖아요 이거. 미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코스닥이란다. 이 인버스 고퍼스는 코스피 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자 원래대로 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사람들이 인버스를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는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올라가 있고 저기 어디야? 최고점 2021년 6월 달에 찍었던 3,300포인트를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신고가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인버스 고퍼스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니까 인버스 입장에서는 신고가가 아니고 신저가가 안 나야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코스피가 신고가가 안 났으면 인버스는 신저가가 안 나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셨나요? 인버스하고 고퍼스를 보시면 신저가가 났어요. 여기는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아 저점이. 근데 여기를 이미 깨고 내려왔어.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여기 신저가가 나오고 있다고.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가 웃긴 게 다시 얘기해 드리기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인버스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신고가가 안 났는데 이거를 추정하는 인버스는 신저가가 이미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신저가가 났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당선 딱 되자마자 바로 그냥 내리꽂았어요. 6월 4일부터 떨어졌잖아. 여기 하락한 거 있죠? 이거 6월 4일부터. 그리고 개미들 물량이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고 인버스 고퍼스에 그죠? 이러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코스피 5천 간다. 이재명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나도 5천 갈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걸 언급할게요. 제가 코스피 5천 간다 그랬던 거는 이재명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 방송을 뭐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말 기업들한테 큰 치명적인 이제 그런 이제 데미지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은 친중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외교 관계라든지 안보 문제, 뭐 통상, 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말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코스피 5천 간다고?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저는 믿어요. 이재명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그 코스피 5천 간다는 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저는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재명을 믿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거는 다른 거예요. 트럼프와 금리나 그 뒤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코스피 지수 5천을 만들어준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이재명은 코스피가 5천을 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최고 권력자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부자 나라거든요. 알아요. 권력자가 아무리 경제를 모르고 설령 우리 흔한 말로 돌대가리라고 하더라도 알아요. 아니 당연히 알지. 최고 권력자인데 어떻게 몰라?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코스피 5천을 만들어준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그냥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근데 주식하는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은 휴가철이잖아요. 한참 7월 말이니까 휴가철에다가 지금 관세 협상 이것까지 겹쳐 있어갖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해외 뭐 트럼프랑 만나서 뭐 할 얘기는 안 하고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기업들 질타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은행, 그죠? 은행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SPC 가가지고 이제 또 뭐라 해가지고 12시간 근무제 없애고 8시간을 바꿔놓고 오늘은 포스코 오늘인가 포스코 ENC 붙들고 또 협박했잖아요. 또 기사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고 있는 건데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하는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진검승부 당신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게 무슨 코스피 5천을 가겠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신다니까. 네. 아니 보수 우파 쪽에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왼쪽에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아요. 본인들이 찍어놓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즐기시라고. 이럴 줄 몰랐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그냥 보여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뭐부터 보여드릴까? 관세 협상이 지금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 얘기는 넘어가고. 잠깐만. 기사는 뭐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걱정은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 경제계에서 상법과 노조법, 그죠? 네. 개정안 국회에서 급물살 우려를 넘어서 참담하다고 지금 경제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을 때려잡는 이제 법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그냥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상세하게 이게 뭔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투자와 규제 사이 노란봉투법 딜레마, 기업 옥죄는 법안 졸속 처리. 벌써 언론사에서 이제 까기 시작하네, 정부를. 그죠? 네. 경제 8 단체 관세 협상 앞둔 만큼 국익 관점에서 검토를 해달라. 미국 투자를 늘리라면서 해외 투자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실은 미국 투자 보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당은 미국 투자를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시행하려고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데 미국의 투자를 늘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이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럽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 기업들의 이제 뭐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국회한테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촉구했대요. 당신들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다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대신에 국민들이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불안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힘든 거라 이제. 와 이러다가 미군 철수도 이제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젠 유럽 해외 기업도 다 철수하는 거야? 불안해하겠죠? 그죠? 주식 양도세 개편 현실화. 동학개미는 전전궁. 자, 보세요. 아침에 무슨 뉴스 많이 나냐면 법인세율을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요즘 기업들이 힘들잖아. 그러면 법인세를 좀 깎아주면서 기업 투자도 좀 하게끔 유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 잘 받으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깎아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 좀 해서 우리 관세 좀 낮추자. 이렇게 이제 기업이랑 정부랑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법인세는 올리면서 미국에 투자하래. 그 기업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지금. 또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대 다시. 그러면 우리 연말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그 사람들이 연말쯤에 주식을 막 팔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시 사잖아. 그것 때문에 연말 되면 주식시장이 약간 깔아지거든요. 폭락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진짜 막 축 늘어져요 그냥. 특히 중소형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연말마다 불안해하고 이래서 폭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근데 그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추진하는 놈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진성준이라는 놈이거든요. 응? 나쁜 놈이라 맨날 금투세 해야 된다고 막 난리지. 이재명이 대선 앞두고 금투세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게 진성준이라는 놈이에요.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진성준. 응? 또 이러겠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아니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며. 근데 자꾸 기업을 때려잡고 주시장을 때려잡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거래세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것도 원상 복귀시키겠대. 주식 거래세를 없애야지 주식시장이 불을 뿜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래세를 더 걷겠대. 앞뒤가 안 맞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완벽한 자살골이다. 금투세 파동 재현될까? 이제 언론들이 이재명 정권 시작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제 이재명 정권을 까기 시작했어. 여야 정치권, 시장 참여자들도 우려 목소리. 코스피 5,000배 달성 어렵다. 이러다가 이제 금투세도 하겠네? 이제 이 걱정까지 또 하는 거야. 사람을 하루도 편하게 안 해줘. 주가 부양 정책이 역행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야? 아니 주식시장 저기 해준다며. 이상한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본시장 교란 용서 없다. 국세청 주가 조작, 기업 사냥 정조준했다.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고 기업 사냥 이렇게 나쁘게 하는 놈들은 잡아서 엄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코스닥 많이 가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주가 조작 이거를 지금 뭐 말로만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무서워서 주가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무서워서 주가 올리겠냐고. 잡으면 지금 족칠 분위기인데. 응?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라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 이럴 줄 알았다니. 그럼에도 코스피가 왜 5천 간다고 했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국무회의를 또 생중계했대. 주가 폭락하게 뭐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요 뉴스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아까 보셨고, 이 뉴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관세 협상에 좀 신경 좀 쓰지.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막 뭐 누구 죽으면은 가서 그 기업을 쫓아가더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재명이 그랬대요. 산재 사망 근절 원년돼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한다.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안전사고 같은 거. 그래, 맞아요, 그죠? 그럼 맞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기업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지. 가만 안 두겠다. 아주 그냥 협박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기업을 주가를 폭락시키게 하겠대요. 미치겠어. 네? 산재가 발생했다. 누가 죽었다. 그 기업 폭락시키고 뭐 인허가까지 다 취소시켜버려요. 기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 무서워서 일을 하고 있냐고. 기업이 잘 되게 해야 그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2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근로자들도 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 시키고 돈 안 줍니까? 요즘에 알바들도요, 월급 떼먹었다간 큰일 나요. 근데 국세청은 주가 조작 칼끝을 겨눴다, 뭐 난리를 지기고 있지. 불호령 7시간 만에 고개 숙인 포스코 ENC 정의민, 이 사람이 사장이, 대표이사 사장.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이러고 있죠. 슬슬 겨. 네. 거기다가 미국이 반도체 관세 2주 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국 반도체 업계들은 또 초비상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죠. 날라갔잖아. 이재용 회장.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아까 포스코 ENC는 하도 그러니까 모든 현장 작업 중지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 그죠? 이 와중에 이제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뭐 작전고 환수한다고 하니까 미군 철수한다고 뭐 난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에 특검이 여러 개가 있어서 진짜 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특검 여러 개 있잖아요. 정치보복한다고 그죠? 네. 보시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와,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선 넘은 수사로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 폭발. 어제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건 트럼프고요. 오산 미군 공군기지, 이거 평택이야. 오산 공군기지 여기 뒤에 이제 있는 전투기가 이게 아마 A-10 그걸 거야 아마, 그죠? 네. 그 탱크 킬러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를 압수수색했대요. 특검이. 관세 협상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군이랑 같이 쓰고 있는 공군기지를 세상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다. 사실 걱정이 많겠죠?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재명을 보고 코스피 5천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재명 코스피 5천 간다는 말을 그래 믿었는데, 아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을 박살내고 힘들게 하고 미국이랑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죠? 네. 뭐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려는 사람들 뭐지? 멈칫거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정권 잡으면 저렇게 해요. 대선 전에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한 거지.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막 민감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들리시면 그냥 방송 듣지 마세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지만
하도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얘기를 한번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코스피, 아니 저 사람이 다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들 몰랐어요? 난 저럴 줄 알았는데 저만 알았겠어요? 다 알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코스피 5천만 원다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려면 금리 미국이 돈을 푸냐 안 푸냐, 그거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 원래 트럼프가 되자마자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매일같이 얘기해요. 금리 인하 빨리 해라, 안 할 거냐, 빨리 해라. 하다 안 되니까 연준까지 찾아갔잖아. 너 죽을래? 그러면서. 찾아갔잖아요. 네?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자,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원자재를 봐야 돼요. 자, 오늘은 원자재를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이 아니라.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걱정해서 이런 방송을 하면 저 극좌 애들이 또 들어와서 난리를 지겨요. 왜 또 이재명 욕하냐고. 이재명 욕을 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현안을 짚고 있는 거 아니요. 네?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응? 난리들을 지겨.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지 댓글이 안 달려요. 안 하잖아요. 아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몇 개 달려있어. 네. 그런 인간들 치고 영상 내 끝까지 보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됐고, 금을 보겠습니다. 금. 금을 왜 봐야 되느냐. 금이랑 구리를 먼저 보시고, 최근에 금 가격이 쭉 올라와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죠? 금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와 교환하는 원자재 상품은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오르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금이 먼저 오른 거예요. 근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해주고 버티니까 금이 안 떨어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 가격이 올라온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죠. 시작하기 직전에도 그 기대감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금이 올라온 게 뭐예요? 올라온 이유가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문재인 때 경제정책을 잘했나요? 솔직히 아니잖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중국 편 들다가 미국이랑 사이 안 좋아져서 힘든 것도 있었잖아. 일본이랑도 사이 안 좋고. 근데 그때 주식시장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엄청 갔어요. 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도 많이 풀고 일본도 풀고 우리나라도 풀고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 무지하게 많이 갔잖아요. 그걸 믿으시라니까. 이재명을 믿지 말고 돈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것만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해드리면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돈 많이 풀었다고 가요? 네, 가요. 공부를 좀 더 해보셔요. 가요. 자신있게 얘기하죠. 간다니까. 돈이 안 돌면요, 유동성이 확대가 안 되면 아무리 저평가된 기업도 못 올라와요. 돈이 있어야 올라오지. 근데 구리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 올라갈까요? 구리가 뭐예요? 산업의 바로미터라고 부르거든요. 제조업의 바로미터. 구리가 실제로 금은 기금속이니까 잘 안 쓰여요, 사실. 응? 잘 안 쓰인다고, 금이. 뭘 제일 많이 써요?
구리하고 은을 많이 쓰거든요. 은 가격을 보실래요? 여기 어딨더라? 은 가격도 신고가죠. 은이랑 구리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써요. 은이랑 구리가 신고가 난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 떡볶이집, 뭐 미용실, 뭐 이런 망한 거 있죠? 망한 가게, 공실 많은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봐야지. 은이랑 구리가 뭐 중국 요즘에 막 경제 안 좋죠. 근데도 은이랑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안 좋은데도 왜 은이랑 구리 가격이 올라가요? 중국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나라가 돌아가잖아. 베트남, 인도 이런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도 좋아지고 있고. 트럼프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쭉 하락하죠. 트럼프 참여됐을 때 언론이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망할까봐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고. 개소리 했잖아, 그 인간들은. 개소리. 제가 그때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거라고. 달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원자재인데 원래는 농산물 가격이랑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농산물 가격도 그 다음에 유가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국제유가 WTI 볼까요? 어때요? 60달러대 유지하고 있죠. 얘는 안 올라가죠.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가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오면 안 되니까. 본인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 올라서 미국 경제 망가지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임기 초기에 어디 나라를 순방을 먼저 갔죠? 중동 지역을 먼저 순방을 했잖아요. 산유국 가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죠. 정리를 싹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농산물 밀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밀 가격 낮죠.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기름은 안 건드렸어요. 이건 눌러놓고 있다고.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면서 최대 농산물 생산국가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되게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거기가 나중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돼. 여기는 뭘 해도 잘 돼. 캐면 기름 나오고 캐면 가스 터지고 막 그냥 뿌리면 다 나. 싹도 나고 그냥 잘 자라요. 뭐든지. 소들도 풀어놓으면 풀 먹고 알아서 잘 자라고. 병도 없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휴전선 넘어가는 순간 거기는 나무랑 풀이 안 자라 거의. 네? 어지간하면 잡초는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 잡초도 잘 안 자라잖아.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쪽은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해가세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그런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텐데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엄청 심해지진 않겠죠. 왜? 국제유가하고 먹는 거 기름은 눌러놨으니까. 천연가스도 가격이 낮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증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또 2년 뒤에 대선을 준비하겠죠. 그때까지 주식시장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JP모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 기사 보여드렸죠? JP모건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어디 간다? 5천 간다. 여름에 혹시라도 조정하면 더 사라 라고 막 했잖아요. 7월 14일날 이런 기사가 엄청 나왔거든요. 이 아저씨 자주 나온다, 그죠? 네. 이 아저씨 이름이 JP모건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네, JP모건에서 코스피 2년 내에 5천 간다고. 응? 그 JP모건이 바보라서 이재명에 대해서 모르고 관세 협상 잘 안 될 거 모르고 했겠어요? 다 감안해서 간다 그랬어. 근데 여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우리나라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이재명 정부의 뭐 거버넌스가 나왔네. JP모건은 이재명이 거버넌스 개혁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5천 간다. 즉 이재명 때문에 코스피 5천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 덕분에 5천 간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기사 나왔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온통 와 JP모건이 코스피 5천 간대, 여름에 더 사도 된대, 조정하면 더 사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이재명 덕분이라고 했대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정정 기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언급한 적 없는데요? 우리 이재명 언급한 적 없는데? 아니 우리가 2년 내에 코스피에 한국의 코스피가 5천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언급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시점도 달라요. 각 언론사에 내용 정정 요청을 했대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를 쓴 거를 갖다가 연합뉴스나 이런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다 베껴 쓰거든요. 제가 요즘에 언론사들을 왜 쓰레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대로 베껴 쓰거든, 이 인간들. 가서 취재도 안 해. 그래서 JP모건이 정정 요청했다는 거라. 근데 요 기사는 또 안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 거의. 조선일보도 쓰레기 언론인데 가끔씩 이런 걸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네들도 쓰레기야, 조선일보. 이래요. 여기도 이재명 얘기 안 했대잖아. 그러니까 JP모건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한 거는 이재명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던 거 저도 그거 아직 생각 바뀐 거 없고요. 이재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생각하면은 아까 뭐 쭉 얘기했던 노란봉특법 상법 개정안 미국과의 관계 뭐 친중 쉐쉐 외교 뭐 아우 막 미군 철수 뭐 어쩌 머리 아파요. 응? 머리 아프다. 네. 관세법상 저렇게 솔직히 개판될 것은 알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쁜 얘기 안 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래가지고 전초점 깨고 폭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대비를 시켜드렸겠죠. 마음의 준비라도. 그죠?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코스피 5천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트럼프를 보고 있었고요. 달러의 흐름을 보고 있었고, 금, 은, 구리 가격의 동향을 보고 있었고, 트럼프가 앞으로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알아보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곁들여서 해드렸던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은 쓰레기 언론이다. 그러니까 보지 마라. 응? 지지율 그런 거 이제 보지 마라. 다 가짜다. 응? 민주당도 없어져야 되지만 국민의힘부터 없어져야 된다. 저것들도 인간들 아니다. 응? 정치권 뉴스 보지 마라. 도움될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지는 봐야 된다. 참고만 하셔라. 그런 계속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1분 안에 요거까지 듣고 나가세요. 얼마나 힘들면 인버스, 곧버스를 또 사고 앉아있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막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개미들, 하방에 베팅하는 개미들, 난 원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 욕하고 싶지 않다. 왜?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기사가 쭉 나오는데 저걸 보고서 안 미칠 사람이 어딨어. 다 미치지. 공감하시죠? 그죠? 다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1분은 더 써야 되겠다. 1분 갖고 안 되겠어요. 네. 좀만 방송 더 할게요. 네. 응? 그리고 오늘 이거 읽어보세요. 투자종합을 보시라니까. 이거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이 6천억을 샀고요. 기관이 1,100억 원어치를 샀어요. 순매수. 개인은 8천억을 팔았어. 8천억. 그런데요,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한눈에 보이죠. (7월) 초부터 봅시다. 개인이 미친듯이 팔아요. 최근에 관세 협상이 잘 안되고 막 거의 뭐 왕따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더더욱 많이 팔아요. 하루에 막 9천억, 8천억 막 거의 엑소더스. 네? 근데 외국인은 미친 듯이 사요. 외국인이 이재명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재명을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 막 이런 거 시행하니까 기업들을 막 때리는 걸 하니까. 근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 뭐 미군 철수 막 외치고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응? 저 같으면 외국인 기관은 믿지 마세요. 기관은 믿을 게 못해. 근데 얘네들도 좀 사긴 하는데 얘네들은 믿으면 안 돼요.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고 믿으시면 돼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구나. 누구 걸 사요? 개인들 걸 다 받아가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보통 3에 오르는 건 맞는데 90% 이상은 올라요. 가끔 떨어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들 100%는 아니에요. 근데 개미들은 거의 100%예요. 개미들이랑 반대로 가시면 돼요. 100% 너무 심했나? 99%. 어쩌다가 한 번 맞아요. 어쩌다가 100번 중에 한두 번 맞나? 그것도 짧게. 개인은 대부분 죄송한데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의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하방에 베팅하지 마시고 주식을 버리지 마시고 주식 그대로 들고 계세요. 혹시라도 미국한테 관세를 세게 맞아서 그날 증시가 폭락을 해도 그냥 참고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세 예를 들어서 부가 관세를 많이 받았어. 세게 일본이랑 유럽보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 주식시장은 폭락하다가 올라올 것 같아. 왜? 막으라고 하겠지. 지금도 막 지수 조금 아침에 떨어지면 바로 올려버리는데 저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요. 그럼 그날 같은 경우 그런 날은 더 기를 쓰고 올리겠지. 안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뭐 떨어져 봤자 저기니까 네, 있으세요. 네. 외국인이 물량을 꽉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요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중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나 뭐 제가 궤변을 들어놓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제 얘기 들을 때는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래 참아보자. 근데 제 방송 끝나고 이제 뉴스 보시고 자기 전에 이제 뭐 쇼츠나 유튜브 보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식을 아침에 팔아야 되겠다. 팔고 싶으면 파세요. 난 안 말려. 대신에 후회는 본인 몫이고. 후회는 본인 몫이라고. 여러분들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 다 지켜본 다음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을 좀 해보려고 그죠? 리스크가 있을 때 주식을 사야 싸게 사고요. 그리고 급등 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급등할 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데 리스크가 다 사라진 걸 확인하고 들어오죠. 대부분 늦어요. 네. 헐레벌떡 돌아봐서 늦는다고. 그래서 리스크 즉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때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이거 다 지켜보고 막 리스크 다 제거한 상태에서 어머 다 됐네 들어와야지. 글쎄요. 돈 못 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교 안보 특히 외교 쪽에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친중이니까 친중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중국 눈치 계속 볼 거고요. 이제 시진핑도 많이 힘들어한다는데 중국 눈치를 볼 텐데 북한한테 이번에 까였잖아. 북한한테도 지금 러시아는 상대도 안 해주고 있고. 죄송한데 이재명 트럼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외교 이쪽에는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8월 1일 날 마무리되는 걸 보고서 주식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월 1일 날 끝나도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계속 못 사게 돼 있어요. 왜? 계속 불안할 거거든요. 나라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개판이지 지금. 법을 지들 맘대로 막 다 악법도 통과시키고 앉아있고 미국이랑 협상 제대로 못하고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기업들 막 때려잡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이걸 계속 보면서 주식을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러는 사이에 삼성전자 9만원 가 있고 언젠가 10만원 돌파하겠지. 응?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잘 될 거예요. 왜? 외국인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설령 이제 내일 모레 3,300포인트를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도 여러분들은 바로 못 들어오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은 못 들어온다고. 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악재들은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 최고점 나오고 꺾이기 전에 그때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요. 고점에서 다 물려버리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예요. 네. 이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넘었네. 네.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좀 민감한 얘기들을 좀 꺼냈는데 뭐 민감하다고 해봤자 다 아시는 것들 정리한 거니까. 네. 오늘 핵심은 뭐예요? 네. 이재명 보지 말고 트럼프를 보세요. 왜? 전 세계 돈을 풀고 안 풀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거든. 그 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벌써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보이잖아. 지금 개미들 거라 싹 쓸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 돈 많은 부자들 있죠? 슈퍼리치들 총알 장전해놓고 지금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일반 개미들도 부동산으로도 못 가, 코인으로도 못 가.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거 사게 돼 있다니까. 네.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시죠? 그때는 안개가 다 거치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 들어와야지. 다 거친 다음에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때 물릴 일만 남은 거지.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지금이 저러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빨리 결정들 하셔야 돼요. 아무튼 불안해하지 마시고 털리지 마세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TV랑 유튜브 다 꺼버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술 한잔 하세요. 응? 맨날 저기 소주 도수 낮은 거 싸구려 술 먹지 말고. 저도 옛날 소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도수가 너무 낮더라고. 네. 그냥 발렌타인 저기 비싼 거 드세요. 네. 저도 옛날 술 좋아했을 때 그 비싼 거 많이 먹어봤는데 네. 술은 비싼 거 드세요. 싼 거 먹지 말고 네? 비싼 거 드시라고. 네. 뭐든지 술은 비싼 거 드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요. 술 먹고 나서. 그냥 뭐 술을 드시고 여자분들은 뭐 돈 자꾸 저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일 저기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시고 더우니까 옷 사긴 좀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머리 좀 하시고 남자분들은 저기 취미생활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뭐라도 하세요. 운동이라도 하시든지 네. 맛있는 거 혼자 가서 드시든지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라고. 맨날 돈 그러지 말고. 남자분들 이 얘기까지 하면 남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돈이잖아. 그죠? 집에 돈 좀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 돈 좀 해줘야 되는데 애들 돈 좀 해줘야 되는데 마누라 돈 좀 해줘야 되는데 맨날 돈이잖아. 돈. 가서 술도 소주에 맥주 말아서 뭐 그런 거 드지 마. 그런 거 그만 드시고 발렌타인이나 뭐 그런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드시라고요. 혼자서 친구 술 사주지 말고. 아셨죠? 주식하다 힘들 때 누구 술 사주죠? 네. 돈 하나도 안 돼. 저는 술값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럴 때는 혼자 드세요. 아셨죠? 네. 혼자서 스트레스를 푸시라고. 유튜브나 쇼츠 그만 보시고. 아시겠죠?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세요. 주식은 심리싸움이니까.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